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늘 하루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가 86포인트나 코스피 시장 밀렸고요. 코스닥도 3.3%의 급락세로 800선이 그대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일단 뭐 시장 흐름, 지난 3월 달에 공포가 다시 엄습해오는 것이 아닌가. 자, 코로나 재확산이 아무래도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은데, 어제 하루 반등에 성공을 하고 오늘 재차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내일은 또 주말장이라서 다소 좀 불확실성이 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뭐 시장 흐름, 뭐 조정을 받을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 것이고요. 또 많이 오른 만큼의 또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또 3월 달에 어떤 공포? 그죠? 그런 트라우마에서는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사서 모으는 삼성전자만큼 SK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사서 모으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최근 미국과 중국의 이런 싸움에 무역 전쟁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 우리나라의 메모리 업체들이 또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번 주 내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SK 하이닉스의 어떤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오늘 이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낱낱이 밝혀보고자 합니다. 자, 하이닉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또 이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면, SK 하이닉스는 물론 반도체 전망, 또 하이닉스의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그동안에 제가 삼성전자를 주로 많이 다뤄드렸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오늘 뭐 처음 다뤄보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에 비해서 SK 하이닉스는 그동안의 상승률 자체도 조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하락도 더 가파르게 좀 이어지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 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나와 있는 그대로고요. 뒤에 가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일단 2분기 실적은 좋았어요. 그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주가의 흐름은 그렇지가 못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사실 뭐 깜짝 실적에 비해서는, 또 다른 종목군도 올라간 거에 비하면 반도체 이 제조업체들은 사실 종합 반도체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종목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 2위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못 올랐다. 그죠?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글쎄요, SK 하이닉스, 일단 미국 상무부의 중국 화웨이 제재 강화가 좀 강화 방침이 더 강화됐다. 그죠? 제재가 더 강화됐다. 5월 달보다 더 강화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크게 빠졌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디램 가격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가격, 고정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하반기 반도체 수요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화웨이 관련해서 이 제재 조치, 뭐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악재다, 뭐 길게 보면 그렇게 뭐 악재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의 화웨이 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반도체 수요가 높은 그런 회사예요. 그죠? 애플이 가장 높겠죠. 아무래도 아이폰,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삼성전자, 그 다음에 중국 화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5월 제재안이 사실, 골자가 뭐였냐면, 화웨이가 설계한 칩을 미국 제품으로 생산한 거에 대한 제재를 했었어요, 5월 달에는. 근데 이번에 한층 강화된 내용을 보니까, 화웨이가 설계한 칩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 설계한 이런 칩, 대신 미국 장비로 생산한 그런 어떠한 칩에 대해서는 제재를 다 가한다. 훨씬 더 강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쵸? 지금 여러분 보시면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있고요. 뭐 램 리서치 같은 회사들, 또 KLA 탱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들의 마켓 쉐어, 그죠? 3분의 1이 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화웨이와 관련된 그런 반도체 칩 다 제재를 가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에서 생산한, 그죠? 미국 이 반도체 장비로 생산한 그런 반도체 칩을 하웨이 쪽으로 공급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웨이양 매출이 약 3%가 조금 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게 좀 높아요. 10%가 좀 넘는 매출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하이닉스의 영향이 좀 클 것이다. 이게 이제 골자죠, 여러분들. 그죠? 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좀 낙폭이 좀 심해서 시가총액 순위가 4년 동안 2위, 삼성전자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시총 2위 종목을, 2위 자리를 내줬죠. 그죠? 어디다 내줬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오늘 시총 순위를 보니까 2위 자리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 있어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랐다라기 보다는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낙폭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죠? 뭐, 한 2천억 차이 나나요? 그죠? 2천억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SK하이닉스가 다시 주가의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2위권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한테는 좀 굴욕이죠. 특히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속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뭐 굴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랐고 하이닉스는 못 올랐잖아요. 그죠?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 주가가 하락을 받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이 밀리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훨씬 더 하락률이 컸기 때문에 시총 순위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에서 4년이 넘게 시가총액 2위를 지켜냈던 이 반도체 국내 전 세계 2위죠. 메모리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 시가총액을 한 자리 좀 내려갔다라는 것이 좀 굴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이닉스가 이 실적을 비롯해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 전년 대비해서는 약 200%가 높게 더 증가한 그런 모습. 물론 이제 작년도에 워낙 안 좋았죠. 근데 디램이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졌어요. 매출도 33%나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죠. 3분기 실적이 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전망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급도 그래요, 여러분들. 수급도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은 SK하이닉스를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어요. 뭐 개인들 매수한다는 것이 불리한 건 아닙니다만 꼭, 그죠? 지금 보게 되면 8월 들어서 단 하루만 빼고 외국인들 기관은 계속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그럼 외국인들은 누적으로 약 한 7천억 정도가 좀 넘는 것 같고요. 기관은 뭐 한 5천억이 좀 넘는 그런 어떤 물량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현재 1조 2천억 정도를 8월 달에 SK하이닉스를 줄기차게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받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그렇죠? 자, 일단 뭐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분기 디램이 2분기 대비 약 10% 정도. 지금도 여러분들 이 디램 가격이라든가 또 낸드 플래시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디램 고정 가격도 지금 9개월 만에 하락세로 7월 달에 고정 가격이 좀 밀렸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실적이 뭐 작년도보단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반기는 조금 물음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삼성전자라든가 또 하이닉스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이번에 중국 하웨이 제재와 맞물려서 한꺼번에 이게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조정 나올 때가 됐는데 조정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뭐 울고 싶은데 뭐 뺨 맞은 격 그죠? 핑계거리를 제공해서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조금 더 낙폭이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꽉 잡고 있죠. 근데 하이닉스도 실적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번에 디램 시장 점유율이 1년 반 만에 30%를 넘어섰어요. 그죠? 2분기 디램 시장 점유율이 30.1%, 한 18% 정도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5%. 그죠? 예.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70%니까 전 세계 디램 시장을 거의 다 점유를 하고 있다. 뭐 마이크론이 있고 나냐가 있고 파워칩, 윈본드가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이 디램 시장은 꽉 잡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디램 가격이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조금, 자, 그런데 여러분들 비대면 수혜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마냥 디램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 강했던 뭐 서버 디램이라든가 SSD, 그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 수요는 하반기에 조금 약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비대면, 지금 뭐 언택트 수혜주가 계속 또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속적으로 약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또 염두를 해두면서 이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디램 가격 나오고 있죠. 현물 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낸드 플래시도 하락세를 보이고 또 반등을 주고 있고. 근데 이제 고정 가격이 9개월 만에 하락세로 반전이 되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7월 디램 고정 가격이 3.13달러로 지금 DDR4 기준이죠. 좀 주가가 떨어져 있고 디램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추세고요. 하이닉스 주가도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죠? 오늘은 더 떨어졌어요. 그죠?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디램, 아까 시장 조매를 봤고요. 낸드 플래시도 SK 하이닉스가 약 5위 정도, 삼성전자, 그리고 뭐 마이크론, 카옥시아 뒤를 이어서 한 5위권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주가의 흐름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 주가 흐름 사실 보기가 좀 그런데요. 우선은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보세요. 3월 저점 대비해서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죠? 이 고점을 다 넘어갔는데 유독 하이닉스는 한 4개월 동안 계속 옆으로만 세워놨죠. 주가가 못 올랐어요. 그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그동안 조금 나아요. 조금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다른 종목 대비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다라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과거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난 3월 달에 어떤 충격, 이 트라우마와 또 같이 또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오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외환시장 오늘 주가가 많이 밀리면서 환율이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뭐 중국 증시, 일본 증시 다 오늘 밀리긴 했습니다. 그럼 나스닥 선물도 지금 뭐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유독 우리만 오늘 많이 빠졌어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만 많이 빠졌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사실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했기 때문에 이거 좀 많이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오른 거 아닌가, 이제 좀 현금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걱정이 된 상황에서 이게 코로나 재확산이 이어진 거예요. 국내발로. 그죠? 그런 부분이 심리를 많이 좀 영향을 끼쳤다, 심리적으로. 보시면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1조 넘는 순매수를 보여줬어요. 물론 지금 국내적인 어떤 이런 돌발 악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난 3월달처럼 그런 어떠한 급락장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든 증시 주변 자금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지면 또 충분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여지도 남겨져 있어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금 시장보다 좀 과도하게 빠진 부분이 있어요. 오르지도 못한 게 빠질 때는 또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금세 8만원에서 지금 7만원이 위협받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낙폭 과대라고 본다면 우리가 마냥 따라가면서까지 우리가 물량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공격적으로 받아내는 그런 어떤 적극 매수 시점을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호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측면,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측면,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디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시세가 지금 상반기와 조금 다르게 미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과열권 수준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SK 하이닉스는 따라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1등만, 그죠? 1등만 원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극차별화 장세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SK 하이닉스를 계속 고집하는 것보단, 그럼 반도체를 한다면 굳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을 보는 것이 더 우리가 유리하고 유리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맞바로 뭐 하이닉스를 팔고 바로 삼성전자를 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결국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그렇죠? 앞으로 비대면, 언택트 이런 본격 미래 시대에서는 물론 D램이라든가 낸드 플러시도 좋지만 4차 산업혁명을 잘 준비했던 삼성전자가 더 반도체 쪽에서는 유리하지 않겠냐. 특히 비메모리 부분에 133조 투자, 이 부분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게 본다면 SK하이닉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위치가, 그리고 불리한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만 가급적 삼성전자 쪽으로 우리가 비중을 더 높이거나 그쪽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업체, 특히 이 반도체 장비 업체, 뭐 앞서 말씀드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가 램 리서치 같은 이런 회사들이 제조가 된 칩을 갖다가 미국에서 제한을 한다, 중국으로 건너가는 걸 제한한다라고 한다면 단기 영향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같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 업체들의 기술이라든가 또 이런 장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 제재가, 이 하해에 향한 이 제재가 사실 이 단기적인 타격은 불가피해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만들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죠, 스마트폰도 같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화웨이발 이 제재가 반사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이 스마트폰이 안 팔린다면 대체적으로 삼성이라든가 애플, 샤오미 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 길게 본다면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이 메모리 부분에 뭐 수요가 좀 위축된다,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영향이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될 수 있으면 삼성전자 쪽을 좀 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추가적인 어떠한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오른 것도 없이 지금 올해 상반기부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편이에요. 그죠? 실적은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만약에 7만원 아래까지도 주가가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8만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하이닉스를 조금 물려있다, 이런 측면으로 계시는 분들, 이런 환경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7만원 아래에서 좀 단가를 낮춰서 나중에 좀 삼성전자로 전환을 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었는데 상반기 때는 점차적으로 지금 하향하는 추세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지난 7월 중순과 7월 말과 또 8월 중순에 목표 가격을 계속해서 실적과 목표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죠? 이런 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7월 달부터 8월까지 한번 보니까 8월 초까지, 8월 5일까지 돼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개인들은 팔고 있고, SK하이닉스 반대예요. 그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지만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자, 이게 좀 달라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은 메모리 업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 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다, 부수적인 거, 그죠? 그런 부분하고의 좀 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외국인 시각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SK하이닉스도 우리가 삼성전자랑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만 SK하이닉스도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반도체 회사로서 최근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은 뭐 따라가면서까지 매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SK하이닉스 조금 매수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삼성전자 쪽으로 좀 편입을 더 편입을 하는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여러분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투자 문자 회원에 가입하시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안을 드리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바로 제가 문자 회원 등록은 물론이거냐, 처음
이제 어떤 식으로 문자를 받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화를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2개월, 6개월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그 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장세요. 그러나 조정을 받아야지만 또다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인 조정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같이 함께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